자, 여기 60일이죠. 60일 신고가가 여기서 났어요. 자, 그러면 60일 신고가가 났는데 어때요? 60일 신고가에서 돈을 잃을 확률도 어마어마하죠. 뭐 기다릴 때 여기서 먹을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60일 신고가도 제가 볼 때는 진짜 실제로 60일 신고가가 났을 때 10분의 1이나 되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계속 하락장이었잖아요. 계속 하락장이었거든요. 일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격 지표에 보면 일목균형표가 있는데 이게 계속 하락장이었어요. 여기서 사람들한테 눈속임을 주고 이것도 속임수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밑에 지금 이 쌍 바닥을 만들고 지금 올라갈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바닥을 다졌다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옵션을 올라갈 것이라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간 게 아니고 9월 달 옵션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선물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상을 해보죠. 예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바뀌면 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살 것인가, 뭘로 살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어요.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주식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어떤 그 주식이 가는 길을 만들어 볼까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여러분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거 보고 제가 만들었다면 또 다르게 만들었을 수 있지만 볼린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볼린저 밴드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목균형표는 제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제가 못 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볼린저 밴드는 내가 만들 만한 능력이 돼요. 볼린저 밴드는 여기 있어요. 볼린저 밴드가 이거 있는데 언제 주식을 사느냐 이거를 볼린저 밴드를요 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여기 가격 지표에 보면 볼린저 밴드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고 선이 좀 작으니까 굵지 않으니까 이거를 14, 제가 14.5라 그랬는데 14로 놓고요. 요거를 1.1로 놓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써요. 선이 3개가 있으면 번거롭잖아요. 하락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하락장에 쓸 수 있는 그거예요. 이것도 뭐 100% 맞는 지표라는 건 없으니까 항상 뭘 살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고 이게 확신이 들면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밑으로 있는 데서는 안 돼요. 이게 떨어지는 중에 밑으로 있는 데는 안 되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볼린저 밴드의 값이 위로 상승했을 때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삽니다. 볼린저 밴드를 하한선만 쓰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먹긴 먹는데 이거는 그렇고요. 이건 본격적인 하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대부분은 먹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오면 먹을 게 있어요. 좀 칸을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본래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사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사면 올라오죠. 그렇죠. 이 음봉을 보고 팔면 맞아요. 쭉 가보면요. 자, 내려왔다 이때 사면 어떨까 봐보세요. 올라와서 좀 먹을 게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에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사면 돼요. 14로 써야 됩니다. 숫자는 제가 이 하얀 선에 그 볼린저 밴드를 놓고 1.1, D1은 1.1, 피어리들은 14를 기준으로 해봤어요. 요 상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니까 14나 15, 14.5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빠지잖아요? 그게 올라왔잖아요. 이 올라왔으면 여기서 사보는 거죠. 여기서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라도 먹을 것이 있다고요.
오래 가면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면 요때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빠지죠. 지금 위로 올라오는 장면이 없어요. 여기 위로 올라왔네요. 음봉이에요. 여기 사봅니다. 사고 보면 이때 팔아야죠. 이때 팔거나 뭐 계속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밑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올라왔네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빠져서 손절해야죠. 이렇게 올라오면 사가지고 100% 맞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루라도 먹을 게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짧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올랐으면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팔고 나와야죠. 근데 이걸 연결 선물지수잖아요. 주식에 가서 봐보세요. 주식. 자, 제가 주식 종목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훨씬 더 주식에 잘 맞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전자부터 봐야죠. 삼성전자 이렇게 뚫고 올라왔을 때 하루라도 먹을 게 있고요. 이렇게 뚫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루라도 먹을 것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 하루라도 먹을 것이 있어요. 하락장에서 살 때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는데 볼린저 밴드만큼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면 이렇게 위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면 이렇게 하루라도 먹을 것이 있어요. 하락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봐요. 희한하잖아요. 빠졌다가 그 선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하루라도 먹을 것이 있다고요. 물론 손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올라와서 샀더니, 물론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샀더니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눈치껏 짧게 먹고 나와야죠. 삼성전자 그렇고요. 두 번째,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요. 이때 샀으면 이만큼 먹는 거죠.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때 샀으면 이렇게 먹네. 이거는 많이 먹네요. 여기 달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요. 여기 위에 다른 선들도 같이 보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더에서 이렇게 봐요. 올라오면 먹을 게 있다니까요. 코스피 지금 200 중에서 1등, 2등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3등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오면 하루라도 먹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하락장에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요건 많이 먹을 수도 있네. 요건 아직은 뭐 원가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올라오면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어요. 거의 다 그렇다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올라서 먹을 것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보다 더 정확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먹는 자리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이라도 이렇게 물려서 올라왔으면 이서 파는 거죠. 이건 5일 이동 평균선으로도 이걸 붙잡아냅니다. 제가 보니까 볼린저 밴드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똑같으니까 이거 그렇고요. 네이버까지만 해볼까요? 한 20개 다 해볼까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빠지다가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왔는데 손절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올라와서 샀더니 우량한 주식은 이렇게 많이 먹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샀는데 손절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상황을 판단해야죠. 거의 끝날 때는 돼가는데 며칠 더 갈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올라오면 며칠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샀다 그래도 이거 먹을 것들이 나오죠. 여기도 올라왔으니까 사죠. 여기서 올라왔어도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도 먹을 것이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샀으면 먹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잘랐어야 되겠죠. 볼린저 밴드처럼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건 제가 다 봤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주식을 샀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요. 쭉 내려가다가 올라왔네요. 여기서도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손절해야 되는 케이스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하루라도 먹을 자리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빠졌다가 올라와서 샀어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쭉 내려와서 빠졌다가 여기까지도 올라가죠. 이거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해보면 알지만 다 먹을 수는 없어요. 5일 신고가,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를 사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사면 빠져버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락장일 때는 네이버는 그래도 좋은 주식이죠. 삼성바이오, LG화학, LG화학 봐볼까요? LG화학도 그렇죠. 여기 비슷해요. 다 지금 코스피 200 종류니까.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해서 올라오니까
거기서 보둥거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먹을 자리를 주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장에서도 사면 올라갈 자리를 준다고요. 제가 아는 사람에게 매지온을 누가 추천을 했다 그래요. 매지온. 그래서 매지온을 추천했어요. 본래 20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거 분할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맞을 거예요. 세 개로 분할을 했는지. 네, 어쨌든요. 요때 저한테 어떤 어느 분이 주식 사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보기에는 꼭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때 권장을 했다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때 삼성전자를 이때 제가 예측을 했다 그랬죠.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는데 5만 5천 원까지 그 주식 공부한 지 3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근데 계산상은 5만 5천 원까지 내려갈 것인데 계산상은요. 그러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6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27일 날 6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결국 떨어졌잖아요. 5만 5천 700원까지인가 떨어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하락장에서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보여주는 것은 볼린저 밴드밖에는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 볼린저 밴드가 선이 3개인데 하락장에 샀을 때는 선 3개 중에 맨 밑에 하한선을 쓰는 거예요. 이게 상한선도 있고 중심선은 20으로 하면 이게 21평 이동평균선이 돼요. 요건 이제 폭을 나타내는 건데 제가 써보니까 뭐 약간 차이가 있어요. 1.0을 써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1.1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면 그리고 여기 20이 아니죠. 요게 14 혹은 15로요. 15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15가 조금 더 잘 맞고 어떤 경우는 14가 더 잘 맞기도 해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두 선을 가지고 일목균형표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뒤에다가 일목균형표라고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하락장에서 지금 제가 주식 공부할 때는 하락장이었어요. 계속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하락장인 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업종에서 보면 코스피 200 있죠. 계속 하락장이었잖아요. 볼 것도 없이 계속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1.1과 14나 15로 놓고 그 위로 올라섰을 때 주식은 투자를 하면 코스피 200 종류는 얼추맞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100% 확률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75%가량 확률이 있어요. 오일 신고가를 낸 것이 25% 확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0일 신고가는 더 어려워요. 하락장에서는 60일 신고가 가면 다 물립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어느 분이 호텔 신라를 공식적으로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물려서요. 그분이 워낙 잘한다 그래서 물려가지고 한 70만 원 손해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말은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제가 하는 것도 꼭 확인을 하세요. 그런가? 주식을 돌려보면 되잖아요. 제가 2,000개씩 하루 저녁 주식을 돌려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확인해서 꼭 그렇게 해서 좀 다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